안녕하세요. 앱솔루트 맘스쿨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육아하시면서 혹시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뭐니 해도 우리 아기 건강이죠. 네, 우리 아기 똥을 보면 아기 건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황금변을 보면 우리 엄마들이 조금 마음이 놓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알똥, 달똥, 우리 아기똥 괜찮은 걸까? 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자 저희 매일유업 아시아 모유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정지아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기똥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내용을 좀 숙지하시다 보면 성인과 다른 아기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고 좀 걱정되던 부분들이 안심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좀 궁금하시다 하면 앱솔루트 아기똥 솔루션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인데요. 메일아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상담 배너에 아기똥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 QR 통해서 들어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화기관 발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빨고 삼키기, 잘 빨아서 잘 삼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영양적인 액체를 삼킬 수 있는 그 시기가 32에서 34주예요. 그리고 작은 고체를 삼킬 수 있는 게 실제는 생후 1개월인데요. 근데 아기의 영양학적인 발달을 고려해서 이유식을 4에서 6개월에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아기들의 위의 크기를 나타낸 건데요. 처음 위 크기는 구슬 크기 한 5에서 7mm 정도 되고요. 3일 정도 되면 22에서 2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분만 하신 경우에 태어나실 때쯤 되면 한 3, 40 먹는다. 좀 잘 먹는 애들은 5, 60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10일쯤 되면 한 60에서 81cc 정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60에서 80 정도 아이들이 먹게 되죠. 한 3개월 정도가 되면은요, 140에서 17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00일 정도 되면 한 160 정도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신생아기에 처음 태어나면 폐변이라는 끈적끈적한 콜타르 같은 그런 변이거든요. 근데 이게 늦어도 24시간 내에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장폐색을 의심하게 되고요. 이행변이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성숙변이 됩니다. 한 4, 5일 후에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유하고도 좀 비슷하죠. 초유와 이행유, 성숙유로 되는 그런 모유와 비슷한 그런 시기로 보이게 됩니다. 정상 소아의 대변은 생후 6개월 이전에 모유 수유를 한 아이들의 경우에 3주에 한 번에서 하루에 12번까지도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전에 분유 먹는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모유 먹는 아이들보다 덜 자주 보게 되고 조금 간단하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6개월에서 1세가 되면 배변 횟수는 좀 줄고 조금 더 고형으로 변합니다. 이유식을 하게 되면 좀 더 단단해지고요. 1세 이후가 되면 인과 비슷한 고형 변화가 오게 되고요. 체중당 하루에 5에서 10g 정도의 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브리스톨 스톨 스케일이라고요. 변을 물기를 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4번 좋다고들 생각을 하시고요. 1번에서 3번 정도면 좀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5번에서 7번 정도 좀 묽은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5번, 6번, 7번의 묽은 변이 원령이 어렸을 때나 모유 수유할 때나 6개월 전에는 대부분 이런 변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단단한 그런 양상, 그리고 배변 횟수도 줄어드는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걸 조금 보시면 이 변이 굉장히 묽고 부드럽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유 먹는 아이들의 변은 더 특히 이렇고, 모유를 연구하고 모유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분유, 그런 분유들은 조금 더 묽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묽은 변을 보다 보니까 설사가 아닐까, 장염이 아닐까, 특히 초보 엄마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럴 때는 아이의 그 동반 증상이라든지 변을 물기, 횟수, 양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물기도 많아지고 횟수도 늘고 아기가 열이 난다든지 토를 한다든지 힘들어하면서 변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설사 장염이 아닌지 무슨 이상이 있는지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단단한 변은 변비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 수야들이 몰아서 보는 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유수혈의 경우에도 돈을 보는 횟수가 자주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2, 3일에 한 번 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5일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이 아무래도 오래 머물다 보니까 조금 단단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변을 잘 본다면 괜찮은 변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되고요. 꼭 확인해 주실 거는 분유를 먹고 있다면 너무 묽게 탄 농도로 오래 좀 수용한 것은 아닌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게 먹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2, 3일에 한 번 변을 보더라도 너무 힘들어하고 변을 참는 증상을 보이면 변비일 수 있거든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열상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찢어진 부위가 있다든지, 뭐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이러면 워닝 사인으로 보시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들이 노란변, 황금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녹변을 보면 이거 아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녹변은 어떻게 보면 담즙 색소가 나오는 건데요. 이유식을 하는 아이들은 담즙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도 녹변을 볼 수가 있고요. 음식물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모유수유의 경우에 유당이 많은 전유만 먹는 경우에 그러면 흡수가 덜 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변이 묽고 잦죠. 이런 경우에도 녹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변을 봤어요. 근데 변 본지 모르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산화돼서 녹변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유식에서 녹색을 띠는 채소, 과일, 음료 이런 걸 먹었을 때도 녹변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흥분하거나 뭐 스트레스 될 때 놀라면 악낭이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담즙 분비가 확 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안 좋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장점막에 손상이 있는 염증이 있거나 우유, 단백 알레르기나 이런 알레르기 작용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녹변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녹변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가 많고요. 아주 막 오래 지속이 되면서 뭔가 다른 동가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이상 있는 녹변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을 보다 보면 머리와 신경계가 조화롭게 다 발달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힘을 줘서 배변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힘을 준다든지 두 손을 꽉 쥐고 뭐 손에 힘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 보는 것 자체를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드러운 장 운동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시계 방향으로 이 대장의 그 흐름에 따른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물려서 배 쪽으로 대주면 아이가 변을 잘 보게 됩니다. 아기똥은요, 아기의 원령, 소화기관, 수유상황, 컨디션 땅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죠. 그리고 신생아기, 영아기에는 무르고 자주 보다가 자랄수록 단단해지고 배변 횟수 또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기똥에 대한 걸 좀 아시게 되면 무조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다음날 변을 그 8번까지 쌌는데 이것도 괜찮나?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방접종을 하면 아무래도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로타바이러스 같은 예방접종을 이렇게 먹는 경우 이렇게 변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변을 좀 많이 받는데 아이는 잘 놀고 또 먹는 것도 괜찮고 열은 없고 좀 지나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예방접종 보느라고 우리 아기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열이 난다든지 계속 변이 안 좋다든지 뭐 아이가 처진다든지 탈수 증상 온다든지 이런다면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서 이게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감기나 장염, 설사 같은 게 걸렸는지 이런 걸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아기를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병원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의 흰 알갱이 질문도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의 흰 알갱이가 보이는데 괜찮나요? 우리 아이들 소화기관이 어느 정도 미숙하잖아요. 우유든 분유든 간에 먹고 나서 흡수되고 남은 것들이 조금 몽글몽글 뭉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똥 솔루션을 통해서 아기똥 사진을 보면 이 알갱이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래요. 아이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소화 흡수되고 좀 남은 게 나오는구나, 괜찮겠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변 양도 많고 알갱이도 많고 힘들어하고 체중 늘지 않고 횟수도 많고 뭐 이런다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갱이 변을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 변의 음식물이 그대로 배출되는 이유식 입자를 계속 늘려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이를 키우시고 이유식을 하시는 엄마들 중에서 당근, 김, 수박, 씨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잘게 다지거나 푹 끓여서 무르게 하거나 많이 익힐수록 아무래도 익자는 좀 나오는 건 좀 적으시긴 하는데요. 그 당근 같은 게 그대로 나올 경우에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근하면 떠올리시는 비타민 A 같은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다 흡수가 되고 풀용성에 흡수되지 않는 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유식을 진행할 때 입자를 크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원령이나 이유식을 진행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10개월 이유식 먹고 있는 아기인데 동그랗게 빚어놓은 차렉 같은 변을 보는데 변비가 오진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유식 시작한 친구도 보니까 요거트를 조금 같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비 예방으로 요거트를 먹여도 될까요? 변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이유식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먹는 양이 좀 줄지는 않았는지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변이 적은 거는 아는지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이런데 변이 조금 단단해진다면 우리 장이 이런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수분을 더 잘 흡수하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 요거트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용으로 나와 있는 당류가 낮은 거 플레인을 먹으면 좋은데요. 변비에 도움이 되는 거 채소와 과일을 조금 무르게 해서 원령이 어리다면 푹 끓여서 잘게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변비가 좀 심하고 이런 애들은 변을 참고 힘들어하는 경우에는요. 병원에 가셔서 약을 먹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설사는 아닌데 묽은 변을 본다면 분유로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원령이나 소화기관이 미숙한 모유 분유 먹는 이런 시기에서 정상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5번, 6번, 7번의 변을 보는 그 시기에 묽은 변을 본다면 아기가 체중 증가가 좋고 성장 발달이 좋다면 굳이 바꾸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기본은 아이를 잘 살피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질문의 기본은 아이를 잘 살펴서 평상시와 다른지 안 다른지를 조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박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